안녕하세요. 주책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오늘 또 차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주저리톡 시간이고요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테슬라 모델 3 제가 한 10달 정도 타고 한 2만 킬로 넘게 탄 오너로서 제가 느낀 단점, 저번에 장점 4가지 얘기했으니까 오늘 단점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주저리톡 시작하겠습니다. 출발! 네, 첫 번째 단점은 바로 충전의 압박입니다. 전기차죠. 그러니까 이제 주유소 가서 뭐 휘발유나 경유 넣는 게 아니고 이 차는 충전을 해야 돼요. 전기를 충전을 해야 이제 구동이 되는 그런 차인데 이 충전의 압박이 있습니다. 일단은 충전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. 테슬라에서 운영하는 슈퍼차저를 가더라도 슈퍼차저 말 그대로 정말 급속 충전기거든요. 급속 충전기. 그렇게 하면은 이 테슬라 모델 3 제 거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라는 등급이기 때문에 이게 50kW의 충전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. 제 차가 아마 제가 0%에서 완전히 풀 충전한 적은 없어 갖고 0%에서는 모르겠는데 한 20%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100% 완충까지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슈퍼차저에서는. 하여튼 뭐 일반 내연기관차, 휘발유차 뭐 갖고 가면 주유소 가서 금방 충전될 것을 이거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 게다가 이제 슈퍼차저가 아니고 완속 충전기다. 이제 그거보다 훨씬 느리게 충전되는 천천히 충전되는 건데 이거는 뭐 한 10시간 넘게 걸립니다. 이제 주로 이제 완속 충전기를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슈퍼차저가 유료화가 됐어요. 유료화가 돼서 돈이 조금 충전비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슈퍼차저를 거의 안 가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무료였기 때문에 뭐 가끔씩 가서 충전을 했는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예전에 슈퍼차저가 무료일 때는 너도 나도 다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하다 보니까 뭐 가면은 막 4-5대씩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서 충전을 하러 갔다가 그냥 집에 오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유료화가 되다 보니까 가면 항상 자리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데 어쨌든 돈을 내는 거니까. 어쨌든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좀 단점이 되겠고요. 집 근처에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집에 이제 KT에서 운영하는 차징메이트라는 완속 충전기가 한 10기 정도 설치가 돼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자리는 비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그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고 회사에도 충전기,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가 돼 있고 집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가면 이 송도 그 트리플 스트릿에 슈퍼차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트리플 콤보로 다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충전을 어디서 해야 되지? 라는 압박감은 조금 덜한 편입니다. 다른 분들에 비해서. 근데 집에 그런 게 설치가 안 돼 있다던가 아니면 회사에 설치가 안 돼 있다던가 주변에 슈퍼차저가 없으면 이거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는 허술한 마감 품질이에요. 마감 품질을 얘기할 때 보통 실내에 뭐가 이렇게 싸구려를 썼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단차가 꽤 있어요. 제 차도 이렇게 끝에 선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턱턱 걸려요. 왜냐하면 이 높낮이가 안 맞아서 가다가 매끈하게 뭔가 이어질 때 매끈하게 가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손이 탁 걸립니다. 그런 단차가 제 차도 한 4-5군데는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단차가 발견이 돼도 이거는 서비스 센터에 얘기를 하더라도 뭐 그거는 서비스 품목이 아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단차에 민감하신 분들은 사면 아마 좀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. 차라리 내가 맨날 들어와 있는 건 이 차 내부잖아요. 내부의 단차가 뭐 안 맞으면 좀 신경이 조금 쓰일 것 같은데 뭐 제가 제 차 외부 볼 일은 별로 없으니까 다행히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단차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점인 거고 그래도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샀는데 완벽한 품질을 원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좀 단차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유리 이게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에요. 그래서 풍절음이 굉장히 심합니다. 전기차가
보통 생각하실 때 조용한 차라고 생각하시잖아요. 그래서 저도 주변 지인을 이렇게 태우면은 처음에 딱 출발할 때는 느낌도 이상하고, 우와, 진짜 조용하다. 막 그러는데, 한 100km 이상 달리면 창문 열어놨어요. 막 이런 사람도 있고, 저희 와이프도 그래요. 오빠 창문 열어놨어. 그래요. 풍절음이 굉장히 심합니다. 한 80km 이상 넘어가면, 80km까지는 괜찮아요. 근데 80km 이상 넘어가고 100km 이상 넘어가면 막 진짜 옆 사람하고 대화할 때 약간 제 목소리가 커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 풍절음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옵니다. 저는 좀 비용을 지불해서 한 40만 원 정도 지불해서 방음 작업을 했거든요. 이런데 다 꼬무 파킹으로 이렇게 마감도 하고, 타이어 쪽에만 신슐레이터도 넣고 휠하우스 쪽에 넣고 막 이런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심해요.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가장 큰 불만이 이 풍절음이에요. 이게 정말 귀에 거슬릴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. 세 번째는 겨울철에 이 배터리 효율의 저하입니다. 저도 작년 3월 달에 출고를 하고 계속 이제 날씨 좋을 때만 타고 다니다가 이제 이번 겨울이 첫 겨울이잖아요.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요. 제 차가 풀 충전하면은 여기 트릭 컴퓨터 상으로는 한 370km 정도까지 간다고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날씨 좋을 때는 그 정도 가는 것 같아요. 실제로 막 그렇게 쏘고 다니고 과속하지 않으면 그 정도 갈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겨울이 되니까 그거는 350km 이상은 꿈도 못 꾸고요. 250km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배터리 효율이 확 줄어들었습니다. 이 겨울에 또 운행을 하다 보면 날씨가 추우니까 당연히 히터도 좀 틀 거고, 이 엉따도 틀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게 다 전기를 먹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날씨 좋을 때, 여름보다는, 에어컨 틀 때보다는 겨울이 에너지 효율이 훨씬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좀 겨울철에는 이 주행거리가 감소를 해서 이것도 큰 단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는 패밀리카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보면은 딱 아반떼 정도 실내 크기예요. 아반떼 정도 실내 크기, 3시리즈 정도 실내 크기인데, 전기차는 보통 이렇게 엔진 부품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가서 차 크기가 동일해도 휠베이스가 확보가 많이 돼서 실내 공간은 넓게 빠진다,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, 이 차는 겉에서 보기에도 3시리즈 아반떼 크기고요. 실내도 뭐 그다지 뭐 다른 내연기관 차보다 넓다는 느낌은 저는 못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뒷좌석이 좀 좁고요. 이 리클라이닝이 안 돼요. 이 뒤로 제껴지는 게 뒷좌석 보통 많이 서 있는데, 제 차 SUV인데도, 이 차 말고 다른 차 SUV인데도 그게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틸팅이 되거든요. 근데 이건 안 돼요. 그러니까 저도 가끔 뒤에 타면은 약간 이렇게 서 있어 갖고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. 그래서 좀 크기나 뭐 트렁크 같은 경우도 뭐 좁지는 않아요. 그 트렁크 안쪽에도 안으로 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골프백 가로로 하나는 충분히 실리거든요. 대각선으로 놓으면은 골프백도 한 2개 정도는 충분히 실릴 수 있고요. 막 되게 트렁크가 좁다는 느낌은 안 들고, 앞에도 이제 그 프렁크라고 이제 엔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 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은 있는데, 그래도 이제 아기 유모차 싣고 뭐 싣고 하다 보면은 좀 많이 뭐 여유롭다 이런 느낌은 못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게 또 회생제동이랑 관련이 돼 있는데, 제가 저번 장점 말씀드릴 때 회생제동도 말씀드렸지만, 회생제동이 악셀을 전개를 하다가 탁 뛰면은 전기가 탁 끊어지면서 얘가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타력주행이라고 슥 가잖아요. 이 차는 턱 걸리면서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지만, 장점은 브레이크로 발이 많이 안 가도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있지만, 이렇게 턱턱 걸리는 게 있습니다. 이 악셀에서 갑자기 딱 발을 떼면 그게 약간 울컥거림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. 그래서
저는 운전자니까 제가 바로 언제 뛰고 뭐 이런 건 알지만 옆에 동승자나 뒷자리에 아기 타기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턱턱 이렇게 걸리니까 조금 이 승차감의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기도 조금 멀미를 얘기할 때도 있고, 이거는 좀 패밀리카로 좀 부족한 점인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제가 10달 동안 이 테슬라 모델 3 2만 킬로 이상 탄 오너로서 제가 느낀 단점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해봤습니다. 제가 까먹은 것도 있는데 하나 더 있는데 AS망. AS 센터가 지금 검색해보니까 4개더라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처음 샀을 때는 강서구에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전국에. 근데 지금도 전국에 4개예요. 문정동, 분당, 뭐 부산인가 하나 있고 지금 강서구 원래 있었던 거 이렇게 4개 검색이 되는데, 아직 저는 센터 갈 일 없었지만 만약에 센터 갈 일 있으면, 아니면 사고가 났다던가, 사고가 제 의지만 갖고 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센터 갈 일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마무리로 제가 이런 분들은 좀 테슬라 차를 사는 거를 다시 한번 고려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주변에 충전 환경이 아직 안 갖춰져 있는 분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집밥, 회사밥, 슈퍼차저도 주변에 있어서 그런 불편함은 없지만, 그런 환경이 안 갖춰져 있는 분들은 정말 불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평소에 주행 거리가 짧으신 분들, 뭐 출퇴근하는데 뭐 왕복 한 10km, 20km 정도 이러면 별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전기차 메리트는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패밀리카로 쓰시면서 이 차 한 대만 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장거리 갈 때도 있잖아요. 가족들이랑 여행 갈 때 장거리 갈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불안합니다. 오늘 마무리 전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제 영상에 투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